제목 60세 이상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주식을 모르겠다. 완전 초보다. 할 수 있는 게 있나?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나? 고위험 고수익.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한 종목을 사서 2배 먹었다, 3배 먹었다, 80% 폭등했다. 위험이 큰 만큼 수익이 올라가죠. 저위험 저수익. 나는 예금 적금 원금 보장 상품만 할 거야. 국가가 망하기 전엔 이럴 위험이 없죠. 대신에 수익률이 낮죠. 이게 아니라 약간 위험을 감수하면서 약간 수익을 보고 싶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걸 한번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난 지금 60세 이상이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늦었다면 늦었고 빠르다면 빠른 지금 주식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은행 이자는 너무 아쉽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또 조심해야 될 건 한순간의 폭망에서 이 은퇴 자금, 목돈이 사라지면 또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괜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험이 어느 정도 있지만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결론은 사실 이렇습니다. 총 종목수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게 종목 이름입니다. 뭐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종목명이 뭐 이렇게 생겼어 하시겠지만 이렇게 검색을 하면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한글 네 글자를 쳐도 그 한 주 주식을 사는 거지만 이건 전부 ETF라서 이것 또한 주식이고 이름이 복잡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비율도 나와 있죠. 24%. 이것은 24%를 사면 되고 이거는 8%를 사면 되고 이건 8% 이런 식으로 내 돈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750만 원이든 그냥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몇 주를 사면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증권사에 가서 거기 앉아 있는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해도 되겠죠. 내 돈 3천만 원을 이 비율대로 이 9개의 종목을 이 비율대로 좀 사주라. 그러면 사실 뭐 엑셀에 한 주 가격, 비율, 금액 곱하면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이 어떻게 탄생한 것인지 한번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세가 투자의 끝인가? 아니면 3, 40년을 대비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인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에는 은행 이자만으로는 좀 어렵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내용이 김성일 작가 마법의 돈 굴리기,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고 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이 작가의 내용이 뭐 물론 이 작가도 처음 이걸 생각해낸 게 아니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천재가 아니고 이미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미국에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거를 연구해 온 것들이 있고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금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 그냥 유튜버 10분짜리 영상을 보는 거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주식 하나만 하면 안 되냐? 자, 자산 배분이라는 말이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요.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중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인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여기까지는 전부 주식이죠. 근데 주식만 하면 수익률은 최고죠. 주식이 원래 수익이 높죠. 근데 하지만 금융위기, IMF 이런 게 닥치면 반토막 70%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 금도 조금 섞고 채권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 미국도 정부에서 돈이 없으면 국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거기에 이자를 줍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이제 발행한 국채죠. 보통 이제 10년 단위 국채가 있는데 30년짜리 국채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국채도 있고 이거는 뭐 최근에 채권, 단기 채권 등등 해서 금도 섞고 채권도 섞어서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을 일정 비율대로 배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몰빵하는 전략이 아닌 거죠. 왜 주식을 하면 안 되냐? 한순간 빠지는 거. 2008 금융위기, 2020년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경제위기 이런 거에 따지면 주식만 들고 있는 전체 자산이라면 하루아침에 한 달 사이에 50%가 빠지는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급하게 써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섞으라고 조언을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 오를 때 중국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금이 너무 오를 때는 미국 채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가 오르면 반대쪽이 떨어진다. 이게 바로 상관관계가 서로 반대로 가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얘가 오르면 얘가 안 좋고 뭐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우산장수, 뭐 소금장수 이런 얘기를 하죠.
둘 다 같이 가는 법이 없고 얘가 조금 오르면 얘는 좀 덜 움직이고, 그래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자산들을 서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하면 안정지향형 포트폴리오인데, 주식 비중이 아까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인도 주식, 한국 주식에서 한 40% 정도 자산을 불려주는 엔진 역할을 이 주식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미국 10년 채권, 30년 채권, 대한민국 채권이 섞여 있어서 이게 또 한 40% 되니까 하락장에서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금이나 달러처럼 위기 상황에서 가치가 오르는 보험 역할을 하고, 현금처럼 이 네 가지 자산군을 골고루 섞어 놓은 게 이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자산 배분 리밸런싱이라는 거죠. 자산을 배분해서 그때그때 비율을 맞추겠다. 왜 휴지 조각이 되지 않냐?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여기서 말하는 ETF라고 하면은 이거죠. 이 하나하나들이 다 ETF인데, 미국 시장 전체 S&P 500 종목을 사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200개 종목을 한 번에 사는 겁니다. 이 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다 들어있죠. 이거는 중국이라고는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300개 회사를 사는 거, 이건 인도에서 50개의 회사를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한 종목에 몰빵하는 투자가 아니라 휴지 때 휴지가 될 일이 없다. 특정 회사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고, 꼭 하루아침이 아니라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회사는 경쟁에 밀려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한 30년 전에 그 IT 버블이 있을 때 SK, KT 이런 주가가 100배, 200배, 300배 올라갔지만 지금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의 종목에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한데, 시장 전체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이 분산된다. 자, 리밸런싱, 밸런스를 다시 맞춘다는 뜻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깨지겠죠. 첫날 사면 당연히 이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샀다면 미국 주식을 24% 있구나. 근데 1년 후에 다시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4%가 아니라 30%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밸런스를 다시 맞춰야겠다. 그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30%에 육박하는 미국 자산을 일부 팔아서 24%로 낮추고, 그 와중에 금이 조금 떨어져서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처음 샀을 때는 19%였는데 지금 10%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9%만큼 더 사는 거죠.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하면 됩니다. 기대 효과, 연수익률 5에서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는 참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매년 연복리로 꾸준히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어떤 해에는 2% 수익률이 있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20%의 수익률이 있기도 하고, 이걸 평균해 보니까 과거 한 30에서 50년 정도 주식시장을 연구해 보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대략 5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날, 그때 이거를 마이너스를 어디까지 떨어지냐, 5에서 10% 정도까지는 물론 떨어집니다만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 전 재산이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50%가 찍히면 공포에 질려서 팔게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투자의 장점은 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위험자산, 주식이 한 48% 되고요. 여기 보시면 미국 주식 24%, 한국 주식 8%, 중국, 인도 이걸 다 합치면 주식과 관련된 자산의 48%가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엔진, 수익을 내주는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안전, 채권, 현금 이게 한 33%,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흔들릴 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국 국채 14%, 미국 국채 10년물 7%, 30년물 7%, 그 다음에 한국 현금성 자산 이거 합쳐서 한 33%, 그 다음에 대체 자산, 금 19%,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자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험 비율이 48%, 안전 비율이 52%,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험 비중이 48%,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안정성을 담보하는 투자 전략이다 할 수 있습니다. 60대에게 적합한 이유, 단순히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중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심리적 타격을 줄일 수 있다. 자, 이것의 또 장점은 언제 내가 투자를 시작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손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금 손실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는데, 과거에 특정 시기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손실 볼 확률, 이거를 과거 자료들을 기준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1950년에 투자했던, 1953년에 투자했던, 1960년에 투자했던 그 투자를 시작한 시기에 1년간 내가 투자를 했다면 손실을 볼 확률이 약 20% 있습니다. 즉 오늘 제가 투자를 해도 내년 이맘때쯤에 손실이네. 그 손실이 마이너스 10%건 마이너스 3%건 어쨌든 손실을 볼 가능성이 20% 정도로 존재해요. 그런데 투자 기간이 늘어난다. 3년 이상 계속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출렁출렁 하지만 전부 우상향하는 자산들이죠. 미국 역사가 뭐 지난 100년간 우상향했죠. 한국, 중국, 인도, 금, 채권 전부 다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비스듬하게 다 우상향, 상승했던 자산들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1년밖에 내가 투자를 안 했다면 손실 확률이 한 20%지만 3년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 확률이 5%로 떨어지고, 만약 내가 이 투자를 5년 이상 한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손실 확률, 손실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언제 사더라도 상관이 없고, 시간이 내 편이구나. 잠깐 흔들리는 건 소음이구나. 1년 단위로 보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충분히 5에서 8% 정도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확보하게 된다. 자, 상관관계가 반대다라는 개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우산장수, 부채장수. 상관관계가 반대로 간다. 자, 비가 와요. 경제 위기예요. 그러면 비가 오니까 우산은 잘 팔리죠. 하지만 주식은 폭락을 하고 있겠죠. 근데 반대, 그러니까 이 말은 주식은 잘 안 될지언정 안전자산은 잘 나가요. 반대로 이제 날이 잘 나가, 경제가 호황이면 주식은 잘 팔리는데 안전자산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여기는 우산과 부채를 얘기했는데, 저는 우산장수를 둔 아들과 첫째 아들이 우산장수이고 둘째 아들이 소금장수일 때, 어머니 입장에서는 양쪽 다 걱정한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흥하게 되면 그걸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상관관계가 반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식, 국채, 금, 이게 그동안에 주식이 오르면 국채와 금은 정체를 하고, 반대로 주식이 떨어지면 국채가 올라서 서로의 손실을 메꿔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리밸런싱을 한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1년에 한 번 정도 비율이 깨졌을 때 다시 한번 비율을 맞추는 거다. 실제 매매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 언제 사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 비율은 이렇게만 사면 되는 거고요. 내일 사든 1년 후에 사든 10년 후에 사든 이렇게만 사면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계좌에 들어가서 이 비율이 깨졌으면 다시 원상대로 맞추면 됩니다. 추가로 돈을 투입하건 중간에 돈을 인출하건 그런 절차를 안 하고 나는 그냥 5천만 원만 넣어서 이 비율대로 나머지 30년 동안 가져가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비율 24%, 얘는 19%이 비율만 일정하게 맞춰주면 부드럽게 우상향을 합니다. 자, 근데 내가 중간에 돈을 추가로 넣고 싶을 때 이것도 가능하죠. 이 엑셀에 몇 퍼센트를 사면 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가 3천만 원으로 출발했지만 여윳돈 1,000만 원이 생겨서 더 집어넣겠다.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 이 비율을 다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뭐 본인이 계산할 필요 없고, 뭐 증권사 직원이나 아니면 엑셀에 몇 퍼센트면 얼마, 몇 주를 사야 되는지를 그냥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돈을 투입할 때도 별 문제가 없고, 반대로 중간에 돈을 찾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로 비율대로 조금씩 팔아서 쓰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이걸 깨서 팔아야 될 때인데, 삼성전자를 1,000만 원어치를 샀는데 지금 계좌를 보니까 500만 원이에요. 마이너스 50%. 그러면 이 상태면 사람들이 못 팝니다. 아까워서. 근데 이거는 비싸게 잘 나간 놈을 조금씩 속간해서 팔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할 때도 별 부담이 없는 거죠. 가장 큰 장점, 제가 오늘 말한 이 김성일 작가가 말한 마법의 돈 굴리기, 다시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자산 배분 투자, 리밸런싱 투자,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오늘 살까 내일 살까 더 올라갈까를 전혀 예측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른다. 흔히 그런 얘기 있죠. 원숭이와 펀드 매니저 전문가들 둘을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원숭이들이 더 수익률이 좋다.
그만큼 인간이 예측을 못하는 게 주식 분야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말했던 거 언제 사야 되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죠. 그냥 미국이란 나라는 뭐 지금보다는 10년 후, 30년 후에 더 잘 살겠지. 그 정도의 기대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사야 하냐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생각의 단순화. 오를지 내릴지 나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른다. 하지만 그냥 앞으로 길게 보면 상승할 거다. 그걸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 조금만 더 싸게 샀고 싶다.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장 또 중요한 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20%를 뛰었다. 아니면 미국에서 뭐 빅테크들 구글이 무너져서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뉴스가 들리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개별 회사, 특정한 종목에 투자한 게 아니라 한 나라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오늘 당장 해서 1,000만 원 벌고 자 수익 실현했으니까 그만하자 할 게 아니고 남은 세월 동안 뭐 짧게는 10년 길면 30년 죽을 때까지 계속 리밸런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편히 잠을 자도 됩니다. 그냥 주가는 출렁일 뿐이고 이것들은 그냥 부드럽게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언젠간 아까 보셨듯이 3년 5년이 지나면 어차피 오를 자산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이걸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방금 잠깐 말씀드리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간에 깨면 손실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세금을 올려줘야 돼서 1년 후에 내가 이 돈을 써야 해. 그런 돈으로는 주식 투자, 애초에 투자라는 걸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손실 구간일 때 팔아야 되는 일을 내 스스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할 돈은 최소한 내가 이 돈은 3년 동안 전혀 찾았을 일이 없는 금액이다. 그만큼만 하시는 게 가장 맞는 말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